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저는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현재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또 자산을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향하는 재테크는 뭐 안 먹고 안 쓰고 뭐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재테크는 아니에요. 재테크는 50년 이상 꾸준히 해야 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땐 쓰고 아낄 땐 제대로 아끼면서 즐겁게 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철저히 지출을 통제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해외여행을 가고 또 자기 개발에도 투자하고 스스로에도 보상을 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고 약 2년간 월 평균 저축률이 60% 이상, 많게는 70%까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저만의 확고한 돈 쓰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소득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 전문직 고소득자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돈의 기초 체력이 없으면 법만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고해 볼 수 있는 팁들, 실제로 제가 돈을 쓸 때 어떤 원칙 하에 지출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필요한 물건인지 갖고 싶은 물건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봅니다.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쇼핑몰에 갔는데, 원피스가 있어요. 너무 예뻐. 세일하네? 지갑 열어서 바로 카드 긁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일을 하니까 그냥 지금 사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한 후부터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지, 니든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인지, 원트인지를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1차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이제 방송 출연도 하는데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상이 협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집에 있는 블라우스 몇 벌 입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블라우스를 7만 원짜리 하나를 샀어요. 그건 저에게 일종의 투자 비용이니까 필요한 물건이 되겠죠. 근데 이미 블라우스가 집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야. 단순히 디자인이 예뻐서 그냥 사는 거는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물건이잖아요. 그런 꽃, 뭐 필요한 물건만 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다. 그럼 살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내 인식을 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되면 집에 와서 그 물건을 방치하지 않게 돼요.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쓰게 되고, 그래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이었는데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산 거잖아 이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작은 할인보다는 큰 지출을 피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나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양한 쿠폰들 많이 챙기시잖아요. 뭐 3만 원 이상이면 2천 원 할인 쿠폰. 근데 정작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은 척척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사치는 즐기되 무리 되는 큰 지출은 차단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무슨 명품을 구입한다거나 뭐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그런 무슨 코트를 산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한 7년, 8년 정도 되는 차예요. 준중형을 타고 있는데 SUV로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까 굉장히 좀 비좁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지금 차가 너무 쌩쌩 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사고 싶지만 무리되는 지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지 않는 거죠. 대신 내가 쓸 수 있는 거, 가족들과 기념일날 혹은 의미 있는 날에 한 10만 원 정도로 참치를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작은 사치는 즐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할인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지출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치 소비하기입니다. 저는 여행이나 책, 뭐 자기 개발 이런 경험이 남거나 추억이 남거나 혹은 지식이 남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50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런 가성비 좋은 여행 가는 방법을 좀 찾아내서 어디 동남아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추억도 남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50만 원으로 내가 백화점에서 뭐 외투 한 벌을 샀어요. 물론 그 옷을 사는 순간에는 잠시 행복하겠지만 그 옷이 두고두고 나에게 어떤 막 경험이나 추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10만 원을 쓰더라도 내가 책을 사고 자기 개발, 내가 운동을 한다. 약간 이런 비용에 투자하는 거는 결국 내 몸도 좋게 하고 지적인 그런 면들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돈을 쓸 때는 가치 소비에 우선적으로 쓰고 있어요. 반면에 게으른 비용을 경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 혹은 무관심과 맞바꾼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택시비, 관리비 연체료 같은 거, ATM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 출연을 위해서 택시를 탄다거나 외부 출판사랑 미팅이 있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경제활동을 위해서 택시를 탄 거니까 그거는 게으른 비용이야. 근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챙겨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이 비용은 게으른 비용에 속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 더 부지런 떨며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틈새 지출만 줄여도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줄어드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 연 예산의 80%를 올인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커피, 쇼핑, 미용실 가는 거, 낚시, 캠핑, 게임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여력만 되면 돈만 많으면 다 쓰고 싶지만 어쨌든 한정된 소득 안에서 절약도 해야 되고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1순위에서 한 10순위까지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추린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1, 2위에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의 80%를 전부 올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를 위한 비용으로 한 200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럼 한 달에 한 15만 원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예산의 80%인 160만 원을 1년에 그 여행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리스트가 9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40만 원 내에서 이제 해결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비용을 줄이거나 항목들을 줄여야 돼요. 아니면 즐기는 횟수를 줄이시던지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내가 꼭 그 10가지를 다 해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에는 과감하게 쓰고 나머지를 통제를 하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정리정돈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처제 방을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구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쓰던 거,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간 한 펜만 한 1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형광펜이 없네 하고 또 사고 또 파란색 펜이 또 다 떨어졌네 하고 또 사고 이랬는데 정리정돈만 이미 잘 되어 있어도 다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옷장, 문구류, 화장품, 특히 여자분들의 화장품 립스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의 취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예뻐서 딱 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것과 발라보면 너무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은 옷장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한 1년 전에 샀던 옷인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사고 보니까 되게 비슷한 옷이 이미 있는 경우도 많고 아마 저만 느끼는 경험은 아닐 거예요. 특히나 냉장고 정리도 냉장고만 잘 정리해도 또 식비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걸 싹 치우고 쓸 것만 남겨두면 오히려 시야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을 할 때 낭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6가지 방법을 쓰면서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곳, 정말 쓰고자 하는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좀 밸런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꼭 저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6가지 그런 원칙을 힌트 삼아서 이건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한두 가지 챙기셔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